한국에 뭐를 알려야 하고 어쩌고 막 이런 거 되게 많았는데 실패하는 것만 너무 많이 봐와서 진짜 K 콘텐츠는 효와 한 밖에 없냐. 결국은 새로움과 보편적인 거가 밸런스가 맞았을 때 좋은 작품이 나오는데 보편적인 가치를 선택한 게 굉장히 좋은 전략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미의 이유의 홍난지입니다. 네, 제가 오늘 또 든든하게 양양 두 분 작가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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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양양 두 분 작가님 교수님들 방학을 해서 좀 편안하고 표정이 안 좋아지셨어요. 평안한 하루하루를 좀 보내고 계신가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방학이 이렇게 바쁠 수가 있나 싶은 느낌이네요. 다들 그렇지 않으세요? 저 왜 이렇게 맞아요. 혼자 정신이 없죠? 저도 성적 입력하고 나서 너무너무 바빴어요. 왜 이번에 이렇게 또 네. 바쁜지. 성적 입력 기간 이번에 굉장히 빡빡했거든요. 이틀밖에 아마, 없었죠. 네, 청강대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에 음. 다른 학교도 비슷할 거예요. 근데 다들 이제 중간에 뭐 휴강 약간 급하게 나온 뭐 방학 휴일 뭐 이런 게 많이 껴 있어가지고 급 다들 대선이 아마-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급대선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종강이 늦어지면서 그 성적 입력 기간이 되게 촉박했었고 그게 음. 끝나자마자 또 이런저런 회의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이 행사나. 이어져서 생각보다 방학한 지 그래도 한 1, 2주 됐는데 아직 이것이 방학인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두 분이 모두 다 그런다고 하시니까 약간 위안이 되네요. 나만 바쁜 게 아니었잖아. 매일 그 생각해요. 아 이것만 지나면 이제 한가해지겠지. 아 요것만 쳐내면 한가해지겠지. 이것만 쳐내면 이러고 나면 이제 내일 모레 계약하겠죠. 엉엉엉. 언제나 그랬다. 게다가 이번에 개강도 빠릅니다. 8월 네. 25일인가 그렇잖아요. 맞아요. 저희는 개강이 좀 빨라요. 그렇군요. 그렇구나. 그 이유가 추석 때 너무 추석 기간이 맞아. 길더라고요. 이번에 정말 길죠. 네, 그래서 일주일을 그냥 통으로 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2학기 때는 항상 1학기 때보다 조금 더 바빴던 기억이라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그냥 어영부영 하다가 어영부영 방학 가겠구나라는 안 돼.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뭐라도 하나 해야 할 텐데 그쵸? 뭐라도. 뭐라도. 네, 뭐라도 계획이 있으세요? 뭐라도. 아 이 얘기 저번에도 했던 것 같아서 되게 염치도 없고 죄송하고 특히나 제 옆방에 사시는 문아름 교수님께 대단히 죄송한데 제가 아직도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어바등을 못 봤어요. 어두운 바다의 등불이 되어. 네. 웹소설 말씀이시죠? 네네. 그러니까 초히트작이자 정말 안 보면 안 되는 작품이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지금 미루고 미뤄둔 지 꽤 돼서 이번에는 반드시 어바등을 다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와, 있습니다. 네, 멋진데요? 양세준 작가님은요? 저는 이제 연재 끝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렇죠. 이제 이번 주에 후기를 마감을 해야 되거든요. 오. 마감 후기를 이번 주에 해야 되는데 이제 완결하고 나면은 해야지 했던 것들이 좀 있었는데 아무래도 콘텐츠 많이 보려고 했었던 것들이 좀 있었어요. 단행본 네. 사놓고 뜯지도 못했던 것들도 많았고 음. 넷플릭스에 뭐 올라오는 거 나 저것도 나중에 봐야지 뭐 이랬던 것들도 좀 많았는데 요즘 좀 한꺼번에 많이 보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네. 저희가 오늘 리뷰하려고 하는 K-팝 데몬 헌터스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캐대헌. 네. 저는 이 작품을 볼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양혜석 작가님께서 이거 보셨냐고, 이게 뜨자마자 보시고 굉장히 강추를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카톡방에 제가 두두두두두두두 네, 막 도배를 노래도 했죠. 너무 좋고 뭐 누가 불렀고 누구 목소리가 어떻고 막 그런데 제가 한 1, 2주 늦게 이렇게 자꾸 안 보고 두고 있었어요. 근데 네. 이제 안 보면 정말 이야기에 못 끼겠다라는 불안감. 그래서 부랴부랴 보게 됐었죠. 그리고 나서 보고 난 느낌을 한번 같이 얘기해 보면 좋겠다 해서 양세준 작가님도 이번에 같이 보셨어요. 어떤 생각으로 그 데몬 헌터스를 보시자마자 막 추천하시고 좋다고 얘기를 해주셨는지 양혜석 작가님 먼저 얘기를 해주실까요? 이게 타이밍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작품을 준비 중이래 막 와 완전 웃겨 뭐 컨셉이 왜 저 모양이야 뭐 약간 이런 얘기는 꽤 오래 전부터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로그라인만 들으면 되게 B급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는데 이제 집에서 넷플릭스를 뭔가를 찾다가 그게 이제 오늘의 신작 그래서 뜬 거예요. 근데 뭐야 이게 그런 다음에 한번 볼까 그러고 눌렀다가 그러니까 기대치가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엄청난 고퀄 작품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 막 나오고 그리고 아마 뒤에도 또 얘기하게 되겠지만 저희 세대는
이게 뭔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것도 되게 오글거리긴 한데요. 되게 이루지 못한 꿈 같은 게 있잖아요. 한국 콘텐츠 시장 하면 뭐 한국 과 K 콘텐츠를 세계 뭐 세계인이 사랑하는 뭐 각 K 콘텐츠 막 이런 거 뭐 한국에 뭐를 알려야 하고 어쩌고 막 이런 거 되게 많았는데 지난 30년간 실패하는 것만 너무 많이 봐와서 그러니까 K 콘텐츠는 결국은 K를 떼야만 성공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지부지하게 저런 것 좀 넣지 좀 말아라. 뭐 굳이 한국스러운 게 대체 뭐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정말 무수하게 던져왔는데 되게 찬란하게 그게 이제 보이니까 그게 굉장히 참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늙은 사람 같은 느낌이 들지만 굉장히 좋았고 좀 되게 오글거리지만 감동적이기도 했고 예, 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네. K 콘텐츠 얘기 나오면 진짜 아까 뭐 저도 그렇고 홍난지 교수님도 그렇고 다들 심사 같은 것도 하고 다른 작품들도 많이 보고 뭐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근데 한국적인 작품을 갖고 와라 그러면 다 뭐 예를 들자면 뭐 심청이의 패러디 아니면 뭐 춘향전의 패러디 아니면 뭐 한의 정서 뭐 네. 세계인에게 우리의 아름다운 효의 정서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막 이런 고전의 재해석 이런 네네네. 음. 근데 그것도 다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이거를 세계인에게 설득한다고 될 일이 아닐 텐데 싶은 걸 자꾸 들고 나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제가 다른 작품을 봤을 때 약간 그 효가 사실은 심청이가 아버지를 위해서 뭐 아버지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자살을 택하는 거는 되게 크리피하고 되게 기괴한 서사란 그쵸. 말이에요. 세계인의 정서에서 보면. 그 아버지도 그거 딱히 뭐 별로 말리지도 않고 딸을 자기도 거린이면서 막 딸한테 막 나의 눈을 좀 뜨고 싶다느니 뭐 이런 것도 되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애가 죽는 걸 되게 아름답게 표장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글로벌 콘텐츠를 만들어도 포장이 잘 안 되는 정서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그거를 빼버리면 이제 뭐 이제 소위 높은 분들은 효가 빠진 심청이는 심청이가 아니라고 막 얘기하면서 심청이는 죽어야만 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만 하고 막 이런 얘기를 맨날 하니까 저는 그런 게 너무 지겹고 진짜 K 콘텐츠는 효와 한밖에 없냐 맨날 그놈의 그러니까 그걸 그 정서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K 콘텐츠에 K가 붙으려면 한이 붙거나 네, 효가 붙거나 해서 그들에게 우리의 이 정서가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의 훌륭함을 전해야 한다. 저는 맨날 그럼 안 될 것 같은데 이러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굉장히 뭔가 자유롭게 그냥 날아올랐다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러면서도 굉장히 공통적인 어떤 정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부분이 굉장히 먹먹하고 좋아서 막 홍난지 교수님한테 카톡을 보내갖고 이거를 보셔야 해요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슷한 생각하시나요? K 콘텐츠에 K가 좀 빠져야 글로벌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 혹은 다른 완전히 반대편에서는 근데 효한이 없다면 우리 콘텐츠를 어떻게 알릴 것이냐, 우리만의 특성을 가진 채로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뭔가 공감 가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그 대학 다닐 때 미술대학에서도 비슷한 네. 미션들이 항상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항상 그 당시 되게 많이 나오던 말 중에 이제 트레디션의 트렌드화 막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 전통적인 우리나라 전통적인 것을 어떻게 트렌디하게 소화할 것인가. 네. 왜냐하면 그 당시 한 20년 전이죠. 20몇 년 전 정도에는 일본에선 그걸 되게 잘하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일본 관광지 같은 데 가도 그 관광지의 느낌을 잘 살린 디자인적인 무언가를 팔고 있다든지 그렇죠. 하는 것에 있어서 네. 되게 전통적인 느낌이 나면서도 되게 세련된 디자인 뭐 굿즈 같은 것도 되게 많았었고, 그리고 뭐 다들 아시다시피 나루토 같은 작품들 같은 거 보면 되게 일본적인 닌자라는 소재를 가지고도 세계적인 히트를 기록한 작품들도 예전부터 많았었잖아요. 일본은. 그렇죠. 왜냐하면 닌자나 사무라이 같은 것들은 세계 공통으로 다 알고 있는 코드이기도 했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쿵푸라든지 이런 요소들은 되게 많이 쓰이는 요소들이라서, 예를 들면 쿵푸헌터 같은 경우가 그 중국의 전통적인 콘텐츠를 가지고 미국에서 만든 작품이잖아요. 그렇죠. 뮬란도 그렇고. 네네. 근데 그런 걸 보면 중국적인 것이 무엇이다라는 거를 세계인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콘텐츠들인데 우리는 그게 되게 어려웠어요. 우리가 되게 어려운 게 한국의 미라는 것이 굉장히 전통적으로 은근한 맛이라서 꾸안꾸 느낌이라 가지고요. 그렇네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세련되고 깔끔하게 만들려고 하면 되게 일본적으로 보이고, 그 당시 기준입니다. 그리고 되게 화려하고 동양적인 느낌이 확 강하게 드러나게 만들려고 하면
중국 느낌이 좀 나고 해서 그 가운데서 되게 줄타기 하기가 어렵다라는 느낌이 되게 강했어요. 왜냐면 바로 양옆의 나라들이 이미지가 되게 센 문화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러네요. 근데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포지셔닝을 이게 참 알고 나면 참 맛있는 건데 이 슴슴함을 어떻게 설득해야 될지가 어려워라고 하는 게 항상 저희한테 미션 같은 거였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도예과 출신이라서 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재밌네요, 근데. 그런 게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한국적인 것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꽤 한 10몇 년 전만 해도 네. 한국의 음식을 세계에 알린다라고 하면 뉴욕에서 그 비빔밥 화면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맞아요. 시절이 맞아요.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그것도 뭐 틀린 전략은 아니지만 그 전략만으로는 안 된다는 게 사실 지금은 K 푸드라고 했을 때 해외에서 더 사랑받는 것들은 사실 떡볶이, 김밥. 치맥이라든지 네, 치맥 떡볶이라든지 진짜. 양념치킨. 김밥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해외에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잖아요. 근데 이게 다 콘텐츠의 힘인 거잖아요. 한국 드라마 같은 데에서 그런 걸 먹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저도 일본 문화 했을 때에 저는 이제 뭐 닌자나 그런 것도 매력적이긴 하지만 일본 문화에 대한 동경을 제가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던 걸 생각해 보면 코타츠 같은 거, 마을 축제라든지 네, 맞아요. 고등학교 축제 같은 거는 일본 만화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문화랑은 조금 다르니까 네. 코타츠 안에 다리 넣고 귤 까먹으면 어떤 기분일까 이런 생각을 항상 했거든요. 네, 네. 전골 요리를 해먹는다든지 맞아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로망이 있었는데 이게 다 콘텐츠의 힘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지난 한 10여 년간 그거보다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굉장히 천천히 오랫동안 해외의 우리나라 한류라든지 K라든지 같은 콘텐츠들이 알려지면서 드디어 이제 우리도 그게 설득이 돼 있구나라는 그쵸. 거를 맞아요. 확인한 과정이었다고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 사람들한테 우리가 한해 정서나 한복을 보여주지 않아도 이게 한국적인 거야라는 거를 그 수저 밑에 휴지를 까는 장면만으로도 맞아. 설득할 수 있는 상황이 됐구나라는 맞아. 게 되게 재밌었죠. 맞아요. 흥미로웠어요. 네, 네, 네. 그리고 심청이 얘기했으니까 생각난 거였는데 이게 심청이는 말씀하신 것처럼 인류 보편의 가치를 반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도요. 보편의 가치. 네, 인류 보편의 가치는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은 어쨌든 그 종의 존속을 위해서 살아가는 유전자 전달 매체라고 네, 네. 생각을 하고 있기 오, 때문에 이기적인 유전자. 네네 딱 그 느낌이라서 네. 그렇게 생각하면 레옹이나 로건이 감동적인 이유는 너무 명확해요. 그렇죠. 사람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맞아. 희생하는 과정은 감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왜냐면 그것이 공동체와 종이 존속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네. 근데 심청이는 그걸 역행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따지고 생명 보면. 존중이 없어. 없어. 나를 위해 희생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 더군다나 윗세대를 위해서 희생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네. 사실은 폭력이지 않은가라는 근데 생각을 아버지가 항상 죽냐 하는데 사냐도 아니고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는데 아무도 안 말려 거기다. 심지어 그 사람이 빚을 진 거거든요. 맞아. 본인이 진 빚이거든요. 맞아. 아무튼 그런 것들이 인류 보편의 가치랑 상당히 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은 자기의 본능, 그러니까 생존 본능이라든지 내 종을 다음 세대에다 전달한다라는 우리의 종으로서의 그런 미션들 있잖아요. 네. 그것과 관련해서 오히려 본능적인 감동을 많이 느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에는 그 로건이나 레온 같은 게 훨씬 더 보편적인 가치인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또 느낀 건데 이번에 이제 또 홍남지 박사님이 이제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라는 메시지를 주셨을 때 보고 나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던 건데 네. 이 이야기는 되게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담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어떤 주제 의미에서. 주제 의미 자체가 결국은 미움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어.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돼라고 하는 혹은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돼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이거는 최근에 진짜 헐리우드 영화 같은 데서도 많이 다뤄지는 메시지이기도 하고 그렇죠. 전 최근에 극장을 되게 여러 번 갔었는데 극장 갔던 것 중에 그 드래곤 길들이기 네. 실사판을 네. 봤거든요. 근데 이게 다 실사판 안 보셨더라도 예전에 애니메이션판으로 보셨으면 내용이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뭐 내용을 새로운 걸 기대하고 가실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내용이 똑같거든요. 그렇죠. 주제는 따지고 보면 이게 당연히 다 척살해야 될 존재라고 생각했던 드래곤들과 공존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우리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어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어쨌든 K-팝이라고 하는 게 지금 해외에 굉장히 많이 알려졌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제 설득이 끝났어라고 생각하는 지점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팝만큼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누군가에겐 생소할 수도 있는 문화고 누군가에겐 그쵸. 또 익숙하지만 이게 콘텐츠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는 아직은 흔치 않았고 맞아요. 그럴 거라서 결국은 새로움과 보편적인 거가 밸런스가 맞았을 때 좋은 작품이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보편적인 가치를 선택한 게
굉장히 좋은 전략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맞아요. 이렇게 두 분 말씀 들으니까 뭔가 케이팝 자체, 그러니까 우리 한국 문화 자체를 뭔가 숨기거나 아니면 잘못 뭐랄까 사람들한테 설득이 어려운 어떤 그런 특성을 뽑아내서 자꾸만 설득하려는 노력을 해왔던 지난 과정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굳이 설득하려고 애를 쓰지 않고 그렇다고 또 완전히 지난 관습적인 것들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거 괜찮지 않아? 라고 보여줬을 때 설득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글로벌 관객들이 있다는 것을 맞아요. 확인해 줬고, 네. 그리고 또 저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되게 재밌다고 느꼈던 지점은 네. 비슷한 지점인데, 이 작품이 굉장히 잘 팔리는 소재들을 다 사용을 했는데 네, 네. 거기에 케이팝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설득할 과정은 다 끝났구나. 맞아요. 이건 누구도 설득할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의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케이팝이 요즘 가장 인기야. 그리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그거 굳이 내가 그거 하나하나 설명해줘야 돼? 아니거든. 이라는 모든 집합체로서 소재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양세준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보편적인 주제가 요즘에 가장 유행이지? 그러니까 케이팝과 더불어서 요즘에 가장 잘 팔리는 주제가 뭐야? 근데 그게 누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혐오로는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가 없어. 우리가 같이 왜 너는 그런 식의 일들을 하는 건지 좀 이해해 볼까? 그러면서 그 중간중간 이 데몬 헌터스의 그 헌트릭스가 가사를 쓰는 와중에 그런 맞아. 내용이 계속 나오잖아요. 거기서 그게 걸리죠. 네네. 그건 너무 하지 않아? 하고 루미는 계속해서, 왜냐면 끌어내려라는 곡을 예, 안 하려고 하는. 그쵸. 네. 본인이 중간자의 입장이잖아요. 나는 헌트릭스로서 혼문을 지키는 어떤 히어로의 입장이기도 하지만 나는 그들이 지키려고 하는, 그리고 우리를 그 제압하려고 하는 그 반대편 적대자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중간자의 입장이야. 그래서 사실은 내가 들킬까봐 너무 겁이 나. 네, 그쵸. 네, 그런 아주 중간자의 입장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떤 상황에서 혐오만으로는 이겨낼 수 없지 않아? 그럼 나도 언젠가는 너희들의 적대자가 될 텐데. 그쵸, 그쵸. 근데 사실은 나는 너희와 함께 손을 잡고 싶거든. 이라는 존재로서 그런 내용들을 굉장히 잘 표현을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막 어떤 주제를 전달할 때 이런 깊이가 있고 어떤 막 그 의미가 있고 이런 것들이 막 그런 식의 어떤 재미보다는 와, 지금 유행하는 소재들을 이렇게 많이 갖다 썼는데 근데 그 주제가 이거라고? 아, 요즘의 주제는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왜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에에올 봤을 때 그런 똑같은 비슷한 기분을 느꼈거든요. 다정함이 세계를 구한다.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같은 전략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요. 굉장히 현란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평행우주라는 거를 MCU에서 많이 설득하긴 하지만 이거가 그런 영화에서 많이 쓰이진 않았었고 그쵸. MCU 같은 소재가 아닌 이상은. 그래서 되게 화려하게 또 풀었잖아요. 엄청 정신없게. 정말 정신없게 산만하게. 그 되게 산만하고 정신없고 화려하게 막 풀어내는 과정 안에서 결국은 되게 보편적인 가치를 그치. 이야기한 작품. 다정함이 세상을 네. 구하는 거야. 아빠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맞아요. 되게 닮아 있다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최근에 이 작품뿐만이 아니라 미지의 서울이라는 드라마, TVN 드라마를 봤었는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감동받았던 포인트도 되게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네 자신으로서의,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으로서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지? 거기에 적대자는 누구일까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나를 숨기고 가면을 써야 하고 남들이 나를 공격을 할 때 그거를 내면화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주변. 근데 그게 내 엄마가 아니라 내 쌍둥이 동생이나 언니가 아니라 그게 내 주변의 어떤 사회 구조나 아니면 진짜 가까운 사람들이 아니라 그 멀리에 있는 나를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바라보게 만드는 그 서사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살면서 느끼는 게 그런 거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내 탓을 하거나 아니면 왜 엄마는 나한테 저런 말을 해서 막 이런 식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을 막 탓하면서 나의 못남을 이겨내려고, 나의 못남이 누군가에게 투사될 때 나는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전략을 주로 썼던 것 같은데, 사실은 내 주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그렇게밖에 할 수 없게 만드는 다른 어떤 문제? 혹은 그게
내 자신이 나로서 못 살 수 있게 가장 그런 천적은 바로 나였어라는 대사가 나오듯이 근데 그런 것이 되게 많이 감동적이었는데 데몬 헌터스도 약간 일종의 그런 식의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의미 깊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네, 그리고 네. 데몬 헌터스도 그렇고 에어올도 그렇고 뭐 드래곤 길들이기도 그렇고 그리고 제목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넷플릭스에서 꽤 핫했던 넷플릭스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그것도 되게 비슷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이 또 트렌드인 것 같기도 해요. 워낙에 또 이제 혐오와 이제 이런 게 워낙 판을 치는 시대다 보니까 조금 더 그런 이야기들이 더 많이 흥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되게 좋았던 거는 그냥 단순히 서로 사랑하세요가 아니라 대화는 해봤니?라는 거가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번에도 숨기려고만 했지 너 솔직하게 이야기는 해봤니? 그러면 해결될 수도 있는 문제였는데 라는 생각을 관객들도 계속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저 친구들 되게 좋은 친구들인데 저 친구들한테 보여주는 게 맞아요. 저렇게까지 두려워할 일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대화를 해보면 사실은 해결될 수도 있는 일일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데 그 과정이 이번에도 그랬고 에어올에서도 사실은 그 윗세대와 아랫세대 간의 관계에서도 대화를 좀 해보면 될 문제인데 대화를 하지 않고 이제 차단해버리는 그쵸. 과정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몬스터 길들이기도 드래곤 길들이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그 관객 입장에서도 보면서 사실은 내가 겪고 있는 어떤 문제들 내가 가지고 있는 혐오들의 문제도 사실은 이 두려움을 조금 벗어나서 대화를 해보면 해결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내가 안 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좋았어요. 지금 말씀을 나누다가 제가 생각한 건데 아까 양혜석 작가님께서 그 얘기 하셨잖아요. 효를 위해서 네네. 아버지의 눈을 뜨게 만들기 위해서 심청이가 자기의 목숨을 헌신해서 바치는 그런 네네. 희생들. 근데 이 데몬 헌터스에서는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루미를 계속 억압하는 건 일종의 엄마의 가스라이팅도 있었던 거예요. 숨겨야 돼. 그거 맞아, 다 맞아. 이해받을 수 있을 줄 알아? 절대 안 돼. 라고 하니까 그분 거기에 엄마예요? 양엄마. 예, 아, 양엄마. 그런가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 엄마의 말을 믿고 계속해서 숨기려고만 했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엄마,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루미가 한 개인으로서 성장하고 자기 정체성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 울타리 바깥을 나오는 시도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심청이의 서사는 울타리 바깥을 나오지 못하고 꽃을 피우지 못한 네, 그러니까 굉장히 비극적인 사례인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까 두 분 양양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글로벌한 소재에 굉장히 괴리되고 배치되는 그런 서사가 효 중심의 그런 서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게 효라는 게 위에서 아래에서 위에게 받쳐야 되는 거라면 아마 그럴 텐데 아마 동양적인 사상에서 효를 더 깊이 파고들면 되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효만으로는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충도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인의 그리고 네. 무엇보다 동양에서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돌봐야 된다는 거는 철칙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좋게 포장을 하자면 굳이 말할 것도 없이 네, 뭐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기는 한데 심청전에도 아마 재밌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제 죽음을 각오했는데 오히려 약간 용궁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약간 그 입신을 한다든지 네네네 네. 그야말로 그 전생물이잖아요. 네. 네, 가가지고 뭐 거기 용궁에 이제 그쵸.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여왕님? 여왕이 되어서 네. 네. 이제 다시 이제 어디야 명나라인가 어딘가로 막 가가지고 거기서 네. 또 뭐가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바닷가 배경의 뭐 어떤 그러니까 그런 비주얼적으로 살릴만한 부분들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뭐라 그래야 되나 다른 해석의 여지를 전혀 안 준 게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현대화시키지 않은. 네, 그러니까 네.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어디선가 그거에 대한 얘기를 막 나눴는데. 그러니까 그 하다못해 이제 심청이가 아버지를 예를 들자면 이제 욕하고 저주하고 진짜 저 인간 때문에 내가라고 하면서 울며불며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게 인간적일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지는 못하는 그러니까 말로는 이제 오만 욕을 다 하고 이제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은 막 그러면서도 마지막에는 이제
굶지 마요 막 이러면서 간다든지 그러면 거기는 아마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 건데 그런 식의 얘기를 하면 이제 그거는 우리의 심청이가 아니야라고 다들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춘향이가 예를 들어서 다른 남자를 보고 막 침을 흘린다든지 이런 장면이 나오면 춘향이는 대한 그러니까 정절의 상징일진데 어떻게 저런 장면을 감히 넣을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하는 거를 옛날에 들었었어서 그냥 그 뭔가 저는 그걸 그 K-팝 데몬 헌터즈를 보면서 되게 부자 나라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없는 집일수록 있는 거를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잖아요. 이 우리 집에 너무 소중한 단 한 개밖에 없는 은으로 만든 수저 막 이런 거 너무 소중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집 재산 목록에 은수저를 안 썼어? 너 미친 거 아니야? 은수저를 썼어야지! 막 우리 집에도 은수저가 있다는 걸 선생님한테 말해!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었나. 그러니까 문화적인 네, 상대적인 빈곤함? 근데 이 K-팝 데몬 헌터즈는 되게 너무 많아서 뭐부터 보여줘야 될지 모르겠네. 뭐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뭐 일단 뭐 그냥 그러니까 뭘 우리의 아름다운 성벽을 봐 뭐 이런 것도 없고 우리 아름다운 남산을 봐 이런 거 없고 그거 아마 옛날식대로 만들었으면 틀림없이 왜 하필 남산에 있는 어쩌고 성벽으로 부른 거야. 막 그러면서 막 이곳은 언제 세워진 언제였잖아. 막 그러면서 그곳에서 우리의 인연을 쌓을만 하지. 막 하지만 이 성벽은 이미 뭐 임진왜란 때 한번 무너졌다고 막 이런 거 막 괜히 나오고 막 너무 싫었을 거잖아요. 구리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안 하고 그냥 뭐 우와 이거 뭐야? 막 그런 그냥 거기 있던 거야. 뭐 우와 저 호랑이 뭐야 되게 귀여운데 막 그냥 그 호랑이야 막 그냥 그러고 넘어가잖아요. 그게 되게 부잣집. 김아가 북한말 안 쓴 게 어디예요? 악의 축을 이제 일본이나 북한으로 설정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그 진짜 부자가 된 느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아까 처음에 홍난지 박사님 말씀하신 부분에 되게 와닿았던 게 자기소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는 권력이거든요, 사실은. 그쵸.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어쩌다가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지만 TV에 나갔다 그러면 안녕하세요, 양혜림 씨 저는 뭐를 했으며 청강문화산업대학에서 뭘 하고 있고 막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지드래곤이 나가면 안녕하세요 지드래곤입니다 끝났잖아요. 심지어 지드래곤입니다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 사람은. 맞아요. 네, 그냥 안녕하세요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는 게 부자다. 뭐 이런 그러니까 돈이 아니라 유재석은 개그맨 유재석입니다라고 하지 않아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K-팝 데몬 헌터즈의 K-팝이 무엇인지에 대한 게 저렇게 생략될 수 있구나라는 게 굉장히 좋고 오히려 앞에 소개에 뭐가 들어갔냐면 이제 한국 여성 가수들의 역사 같은 게 한국 대중 가수의 역사가 짧게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저런 걸 오히려 소개해 주는구나라는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막 구구절절 막 K-팝은 현재 몇만의 뭐가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얼마만큼 팬덤을 구성하고 있는 아주 훌륭한 음악이다. 막 이런 거 나왔으면 너무 싫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김 시스터즈가 나오고 네네네 그냥 슉 보여주면서 너희는 요즘에 되게 잘 나가는 K-팝만 알 테지만 그 전에도 뭐 있긴 있었어.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쓱 하고 보여주고 가는 게 있어 보이는 연출. 그리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화가가 나오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런 게 유행하면 보기 좀 무섭지 않으세요? 왜냐면 우리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했을지를 맞아요. 불안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만화가를 너무 찌질하게 묘사하거나 맞아. 혹은 너무 현실과 동떨어지게 럭셔리하게 묘사하거나 이러면 오히려 거부감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K-팝이라고 하는 한국 문화를 미국에서 다뤄서 소니 픽처스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이래라고 하면 일단 좀 불안한 감이 좀 생겨요. 되게 불안하게 봤어요. 무슨 짓을 했을까? 맞아. 생각을 하고 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보다 더 많이 알고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에 그게 오히려 되게 안심하고 감동을 쉽게 할 수 있었던 요소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존중이 느껴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그 지금 이 얘기가 아직 안 나왔는데 호랑이가 너무 귀엽잖아요. 호랑이 너무 귀여워. 그 얼마 화분. 안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너무 귀엽죠. 까치와 호랑이라고 진짜. 하는 거가 어떤 건지 우리는 딱 보면 알잖아요. 알죠, 어디서 따온 알죠. 건지 다 맞아요. 알고 그 친구들이 노래할 때 뒤에 나오는 1월 오봉도가 무슨 의미인지 알고 다 알죠. 알잖아요. 네. 근데 그런 요소들을 막 설명하면서 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이것은 민화에 나오는 호랑이로 맞아, 이런 맞아. 느낌이 아니었고 1월 오봉도는 원래 임금님 뒤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도 그냥 그 디자인적인 요소만 활용했는데도 굉장히 많이 공부하고 만들었다는 느낌도 들었었고 이건 저도 이제 찾아보다가 알게 됐었던 건데 그 매니저 있잖아요. 네. 그 에드워드 닮은 네, 매니저. 그분의 그 핸드폰 벨소리였나? 네. 그 컬러링이었나가 그 현인의 신라의 달밤을 맞아요. 이박사 버전으로 만든 음악이래요. 맞아요. 왜 그걸 썼는지가 네. 의문이라고 사람들이 찾아봤는데
그 현인의 신라의 달밤이 사실상 한국 최초의 대중 히트곡이라고 소름. 하더라고요. 그래서 케이팝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소름. 거기서 쓴 거래요. 근데 설명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저는 말. 그냥 캐릭터를 살리기 위해서 썼구나 저도 생각. 그런 것도 있겠죠. 네. 근데 굳이 그 곡이 들어간 이유 같은 것들이 다 있다는 너무 거예요. 좋다. 근데 이거는 케이팝의 역사에 대해서 정말 공부를 그쵸. 많이 했기 때문에 충실하게 네. 거기까지 했네요. 간 거잖아요. 저희도 네네네. 몰랐던 내용이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 노래 알지 옛날에 많이 사람들이 성대모사 했던 노래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게 의미를 다 담아가지고 만들었다는 얘기 듣고 정말 존중하고 많이 공부해서 맞아요.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네요. 저는 그 호랑이랑 까치를 그렇게 캐릭터화 해줘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아, 이렇게 너무 많이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그러니까요. 귀엽게 쓸 수 있는 건데. 맞아. 예, 맞아요. 그런 그 고마움이 들었고 그리고 또 저승사자 우리 원래 또 갓 같은 거는 이미 유행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네. 해외에. 근데 이 저승사자 캐릭터들도 너무 반갑고 맞아. 양세준 작가님 더 반가우셨겠어요. 오늘 그렇다. 새벽에 페나트나 네. 그려놓고 왔습니다. 그거 봤어요. 그거 봤어요. 네. 못 봤어 아직. 네. 가서 보고 볼게요. 그 진짜 갓이라는 것 자체가 넷플릭스에서 한국 콘텐츠가 최초로 흥한 게 킹덤이잖아요. 네, 네네. 네. 그래서 킹덤 이후로 갓이라고 하는 거가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었던 적이 음. 있었고 이건 어떻게 이 멋있는 모자는 심지어 이름조차도 갓이냐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가 나오고 갓 그랬었거든요. 오브 하이스쿨. 그리고 그리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네. 모두가 모자를 쓰고 있고 그 모자가 신분을 나타내는 그치, 요소들이잖아요. 그치.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가 해외에서 되게 이슈가 된 적도 있었다고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사람들이 보기에 멋있어라는 건 이미 검증이 끝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저승사자라고 하는 거가 검은 갓을 쓰고 그 전설의 공항에서 만든 이미지가 해외 사람들한테는 아직 익숙하지 않지만 저승사자가 멋있을 거야. 이거 먹힐 걸이라는 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던 그렇죠. 거라고 맞아요. 생각해요. 이거는 진짜 교포도 그동안 멋있고. 맞아요. 그동안 깔려 왔었던 그쵸. 케이팝이 검증해 온 것들이 계속 맞아요. 있었기 때문에 예. 할 수 있었던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예전에 BTS가 그 되게 그 궁을 배경으로 맞아요, 해서 맞아요. 까만색 네. 이렇게 도포 같은 맞아, 옷을 맞아. 입고 네, 공연했던 적 있잖아요. 제가 팬은 아니지만 저도. 그건 너무 멋있어서 저도 여러 번 봤었거든요. 저도 네, 근데 그런 패러디인가라는 생각이 들 음. 정도로 그 장면은 멋있더라고요. 레이어가 되게 많죠. 이 네, 이야기 네, 자체가. 네. 빅스였나? 그 아이돌 중에 네. 그런 비슷한 컨셉의 무대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래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또 되게 많이 이슈가 돼서 오. 그 빅스 멤버였던 분이 감사하다라고 또 오. 얘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시도된 적이 꽤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한국적인 걸 살리면서도 케이팝에다 접목시킬 수 있어라고 하는 것들이 그동안 정말 많이 진짜 말씀하신 대로 레이어가 잔뜩 쌓여 있어서 맞아. 할 수 있었던 시도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쉬웠던 점은 없으신가요? 이 작품에서 이건 좀 아쉽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거? 이것도 들은 얘기긴 한데 네. 좀 많이 줄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 원래 러닝타임 네. 예상 티가 원래 나죠. 그게 결론 많이 부분에서. 티가 나요. 그리고 네. 특히 결론 부분도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다른 두 멤버들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빨리 훅 지나갔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그렇죠. 했었어요.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가족들이랑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맞아요. 이야기하지 않고 가족과의 불화 때문에 뭔가 컴플렉스나 뭔가 음. 트라우마가 있어 정도의 뉘앙스로만 지나가서 그 부분을 건드렸기 때문에 화를 냈다라고 맞아요.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뭔지가 조금 더 제대로 나왔었으면 음. 그 친구가 주인공한테 칼을 들이대는 어. 장면이 훨씬 더 설득력 있었을 그쵸. 거라고 그렇죠, 생각하고 그렇죠. 그럴 거기 때문에 주인공이 얘네한테 말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죠. 좀 더 설득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스토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보편적이다라는 얘기는 맞아요. 다시 말하자면 좀 뻔한 거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그런 거 이건 뻔했어야 됐다고 생각하긴 저도요. 하고요. 저도요. 그렇긴 한데 그 과정에서의 약간의 개연성의 삐걱거림이 있었던 부분들이 살짝 있는데 그게 저는 많이 잘라내면서 만들어진 부분들이 아닐까 싶어서 그래서 이거 뭐 2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2인지 시리즈인지 뭐 어쨌든 후속작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잘 챙겨졌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저는 아까 그 주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주제가 결말에서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주제 아니었나? 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네. 그냥 이겼다 혐오하지- 뭐 이렇게 끝나버리니까 혐오하지만 우리 그러네. 대화의 가능성이 있지 네. 않을까? 네. 그러면서 노래도 부르고 그 성벽에서 되게 막 음. 애틋하기도 하고 로맨스는 아니지만 우리 사이에 뭘 로맨스죠. 아, 그래요? 로맨스예요. 그 정도가? 뭘 바라시는 거야? 그러니까 로맨스지. 공감할 수 있는 거리들을 다 이렇게 떡밥을 주고 나서 마지막에 결국 다 죽이고 끝이야. 맞아. 이겼다. 막 이러면서. 아니 이게 그렇게 끝날 수 있는 주제였어? 라는 면에서는 되게 약간 막 중간에 보면서 가슴이 뛴다 진짜. 이 주제가 진짜 트렌디하구나. 이제는 뭔가 판이 달라질 수 있겠어. 저는 그 이야기의 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영향력을 믿는 사람으로서 네네네. 이런 것들을 보고 자란 사람들이 진짜 누구를 미워하는 것으로 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까? 아니겠지라고 하면서 막 뛰면서 보다가 마지막에서
죽었어? 설마 다 죽인 거야? 뭐 이런. 저는 네. 그 부분은 괜찮았어요. 아 네, 그랬어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계속 그쪽에서도 그 규마의 부하로 사는 과정에서도 네. 굉장히 뭐랄까 폭력적으로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게 적대적인 관계로 나왔었는데 결국은 자기 희생으로 그 친구가 선택을 한 거라서 그쵸. 주제를 지킨 거라고 생각해요. 그 친구 입장에서 그 보자면. 친구 입장에서는 아 살려달라고 남주를 죽이면 어떡하냐고. 로맨스 아니라며요. 그 뭐야 사람들이 막 루미에 칼로 들어갔으니 원래 한국에서 칼에는 연인이 깃들어 있는 게 퇴마록 이후의 전통 아닙니까? 괜찮은데? 칼에서 영원히 살 겁니다. 아, 그 괜찮은데? 레이어까지 있었던 거구나. 아니야 그건 없었을 거야. 그거 없는데요. 어쨌든 네. 칼로 들어간 그리고 걔를 그렇게 한 다음에 칼 모양이 변하면서 칼이 진화한단 아, 말이에요. 그쵸. 됐네. 칼에 깃들었어. 나중에 소환하겠네. 네, 아, 그렇네 2부에서 호랑이처럼. 아이 재밌다. 네. 아쉬운 점은 없으셨어요? 아쉬운 점은 저는 스토리라인 자체는 이걸로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아쉬운 점이라기보다는 저는 그러니까 그 약간 어떻게 보면 양세준 작가님이랑 반대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학생들한테 그냥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격가지가 겁나 많을 수 있는데 다 잘랐잖니? 막 이런 그러니까 격가지를 자르는 과감함 한두 개가 아니에요. 거기서 진짜 맞아요. 한 맞아요. 30분 이상씩 나올 수 있는 게 뭐 얘 얘기, 제 얘기, 그치. 뭐 얘기 그리고 그 셀린도 되게 스토리가 많은 캐릭터잖아요. 그 그쵸. 루미 키운 애. 그쵸. 그러니까 저는 그분이 키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그 가족이 억압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가 맞다고 생각하는 한편 자기 딸이 아니라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도 해요. 이게 내 딸이면 조금 더 맞아. 뭐랄까, 양딸이라는 게 굉장히 좀 너무- 중요한 키워드. 그죠? 네. 너무 잘 키웠는데 그리고 그리고 왠지 모르게 저는 그 류미 형이잖아요. 루미 네, 엄마가 네. 루미 엄마의 죽음에 셀린이 관련이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네, 뭐 죽이지 네. 않았겠지만 왠지 모르게 느낌상 삼각관계? 아니 그거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그 저승사자 같은 애가 네, 아빠일 네. 테니까 그쵸. 뭔가 스토리가 있겠죠. 근데 있겠죠. 그것도 이제 몽창 잘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셀리는 기본적으로 엄청 죄책감이 있어 보이잖아요. 뭔가. 그러니까 루미를 지켜야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냥 내 자식이면 지켜야 하기도 하지만 약간 예를 들자면 제가 제 자식이 뭐 초등학교 예를 들어서 5학년인데 나 저기 수원 야구장 가서 야구를 보고 올게. 그러면 보낼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예를 들어 제가 홍난지 교수님의 5살짜리 아이를 맡았는데 얘가 이모 저 수원 야구장 갔다 올게. 미쳐서 절대 안 돼요. 너 니네 엄마한테 얘기해봐서 니네 엄마가 알면 막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내 자식이 아니라서 처진 되게 강력한 어떤 실드 나는 얘를 지켜야만 해. 막 그런 게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저는 셀린이 나쁜 캐릭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맞아요. 네. 악인이 아니기 때문에 안타고니스트일 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왜 결이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떤 분 보니까 이제 2기에 셀린이 이제 안타고니스트로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뭐 그거는 이제 둘째치고 되게 뻗어나갈 구석이 많은데 학생들은 그걸 보통 되게 자랑스럽게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꼭 필요할까요? 그럼 되게 약간 배신감 막. 하지만 이것은 제가 6학년 때부터 준비해온 뭐 과거의 서사로서 막 이러고, 얘가 과거에 이게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알겠는데 여기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엔 24페이지밖에 없습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잘라서 아쉬운 부분도 너무 많기는 한데 그 자르는 과감함,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서 이게 이 분량인 게 아니라 맞아요. 너무 많은데 일단 이거를 여러분에게 선보이기 위해서는 요 분량이 최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머지가 보고 싶으시면 많은 박수 주세요로 넘어간 게 저는 스마트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나머지 떡밥은 그리고 사실은 요즘 같은 세상에는 독자가 채우잖아요. 그럼요. 지금 네. 만화 너무 많이 나오고 정말 있고, 많이 팬덤 나와요. 만화, 팬덤 일러스트, 뭐 팬덤 설정 너무 많은데 그냥 그거 보면서 즐기면 되는 거라서 그래도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이제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과감해질 수 있었던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또 만약에 그렇게 해서 결말이 길어졌다면 저의 아쉬움처럼 그래서 길어졌다면 또 이것도 요즘 세대에 맞지 않는 스토리텔링이겠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있죠. 일단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데몬 헌터스 얘기를 해보면서 마지막에 굉장히 또 지망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조언점이 나왔는데 저는 많이 그 과거의 서사를 만들어주는 건 작가가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양분이고 필수적인 거라 네, 생각을 네.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나는 몇 화로 구성할 때 가장 중심이 되는 내가 생각하는 이 이야기에서 보여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위주로 나래비를 세우다 보면 당연히 이렇게
쳐줘야 될 거, 가지 쳐야 될 거는 쳐지게 마련이다. 근데 이건 정말 그 밑에 얘 서사는 어떻고 얘는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었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맞습니다.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굉장히 좀 빠른 시간으로 빠른 러닝 타임으로 K-팝 데몬 헌터스 리뷰를 해봤는데 이것도 요즘 스타일에 맞추려고 저희가 좀 빨리빨리 해본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회의가 늦게 끝나기 때문이 아니죠? 다름이. 네. 네, 그래서 이게 너무 길어지면 또 여러분들이 지겨우실 수가 있으니까 이쯤에서 K-팝 데몬 헌터스의 리뷰를 좀 맞춰보고요. 여러분들이 보신 재미 포인트는 무엇인지, 그리고 또 우리가 마지막에 나눈 아쉬웠던 점은 또 뭐가 있었는지, 나도 이런 지점은 좀 따라해봐야겠다라고 느낀 여러 가지의 얘기들은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즐거우셨죠? 너무 재밌었어요. 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리뷰도 같이 자주 해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재미의 이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재미의 이유의 홍란지였고요. 양혜석 양세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